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 날개 미아입니다. 6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빙하기와 따뜻한 빙하기입니다. 지은이는 김지은, 발행은 2022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는 삶. 이것은 엄마의 습관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이 습관 덕분에 오늘날 나는 부자가 되었다. 잠자리에 들 무렵이면 내일 입을 옷과 함께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의 손수건이 어울릴지를 고민해 본다. 그만큼 손수건이 많다는 뜻인데 이 중 절반 넘게는 선물 받은 저마다의 기억을 품고서 서랍 속에 자리하고 있다. 누군가의 사소하고 또 사소한 행동을 눈여겨보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손수건을 선물 받을 때마다 벅차게 느낀다. 커피를 흘렸을 때, 이마에 땀이 맺힐 때, 코끝이 시큰하거나 눈물이 흐를 때, 내가 꺼내든 손수건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선물 받는 일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여행지를 구경하다가 쇼핑 중에 생일 선물을 고민하며 발견한 예쁜 손수건을 곱게 포장하여 내게 건넨 많은 사람 덕에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여름날 땀이 쏟아져도 덜렁대다 옷에 얼룩이 묻어도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떨어지는 눈물이 나를 습격하는 일에도 나는 조금 덜 속상할지 모른다. 걷다가 꽃시장에 갔다가 또 걷다가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다가 오늘의 빛나는 오후를 사진 속에 가둬두고서 떠오른 글을 급히 메모한 후 또 걷는 정처 없는 시간. 그러다 문득 곱게 포장된 꽃다발보다 신문지에 둘둘 말린 꽃 한 단이 곱절은 더 낭만적이라고 되뇌어 본다. 낭만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새어나오는 아름다움은 얼마나 낭만적인가. 행복은 행복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것. 매 순간 나로 살 것.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는 낭만을 즐길 것. 모든 길을 혼자 거닐어야 함을 인정할 것. 그렇다고 함께의 의미를 홀대하지는 말 것. 언제부터였을까? 삶과 빙하기를 동의어로 여기게 된 것. 마음이 자주 얼어붙고 시린 말들을 입안에서 오물거린다. 그렇게 입안에 맴돈 말을 다시 마음으로 삼키면 빙하기의 반복. 아무도 몰래 마음속 얼음을 꺼내어 녹여야 했다. 왜냐하면 얼음은 자꾸 늘어나니까. 혹은 거대해지니까. 모든 것은 일단 얼기만 하면 단단해지는 법. 단단한 것은 주로 아프다. 꽉 쥐어도 쥔 것을 놓을 때는 더. 그러니 함부로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녹여야 한다. 찬란한 것을 보여주고 허기진 속을 채워주고 정겨운 사람들에게 주저하던 손을 내밀게 하고 깨지지 않은 꿈이 무엇인지 알아채주며 녹여야 한다. 모처럼 종일 웃는 내게 누군가 묻는다. 빙하기에 종말이 왔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따뜻한 빙하기가 왔노라고. 여름이 버거운 사람. 더위가 찾아오면 겨울로 도망치고 싶은 사람. 높은 기온과 습도에 지치지 않게 겨울 배경책을 머리맡에 두는 사람. 8월의 첫날이 되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관람하는 사람. 이것은 모두 나를 지칭하는 말이다. 겨울은 밤이 길고 밤은 나를 자라게 한 자양분. 밤이 긴 계절이라니 감출 수 없는 설렘. 밤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어도 조금 더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침대 옆 협탁에 손을 뻗어 어떤 책이든 집어들 수 있는 삶. 속립을 안에서 읽는 책은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슬퍼도 결국 포근한 것. 날이 차니까 마음이 시린 것이 당연하다고 우길 수 있는 겨울. 시린 마음과 마음이 닿아 온기가 더해지는 일이 자연스러운 겨울. 조금 더 웅크려도 된다고, 조금 더 다정해도 된다고, 따뜻함을 향해서 걸어도 좋다고 말하는 겨울. 나는 겨울을 사랑해. 겨울의 매력은 행복해지기 쉬움에 있다. 아빠 숟가락으로 떠넣어 만든 유자차 한 잔이나 귤 몇 알을 가지고 전기장판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 금세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무더운 여름날 만나는 에어컨 바람과 얼음 가득한 아메리카노가 주는 행복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기상캐스터가 내일은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말하면 무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잠시 시간이 멎는 사람. 기상캐스터가 내일은 역대급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검은색 뽀글뽀글 머플러를 챙기고 북극곰이 그려진 양말을 신고 패딩 점퍼 안에는 올리브 그린색 조끼를 하나 더 챙겨 입어야지 생각하는 사람. 여름의 중심에 다다른 날에 무려 한낮에 비자림 숲을 걷고 있던 때가 있었다. 비자림의 색깔과 소리와 냄새와 바람은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애석하게도 함께 존재하던 더위에 밀려났다. 이때 나는 흙을 밟으며 들리는 소리가 눈 위를 거닐 때 들리는 소리라고 주문을 외며 걸었다. 뽀득뽀득, 뽀드득 뽀드득. 눈을 감고 눈길을 걸었다. 유스커스. 꽃을 좋아하지만 꽃이 필 때 크나큰 희열을 느끼지만 꽃이 질 때 못지않은 슬픔을 얻게 되고 희열과 슬픔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짧다는 이유로 꽃시장을 멀리하던 때 우연히 알게 된 식물. 꽃처럼 화병에 꽂아두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쨍한 초록잎을 뽐내며 잘 자란다. 가끔 물을 갈아주고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주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곁을 오래 지킨다. 집에서는 6개월 넘게 키운 경험이 있고 지금 책방에는 4개월째 내 시선을 사로잡는 유스커스가 존재한다. 아비스. 화분을 선물 받고 싶은 로망이 마음속 어딘가에 늘 자리하고 있어 도리어 누군가에게 화분을 자주 선물해왔던 나. 그런 나에게 드디어 첫 화분 선물의 기억을 안겨준 식물이다. 화분을 하나 들여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걸 알기에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지내다가 이 화분을 시작으로 내가 살던 원룸은 식물원에 흡사한 지경이 되었다. 정든 첫 독립지를 떠나던 날 아비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던 원룸 앞 주택 할머니께 선물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책방을 개업하면서 또 다른 아비스 화분을 받게 되어 놀라웠다. 책방을 지키는 식물 중에서는 단연 터줏대감격이다. 물 주는 일을 볕에 내어놓는 것을 깜빡하더라도 기특할 만큼 잘 큰다. 그래도 잎이 축 처지며 나 목말라요 외칠 때는 꼭 물을 주어야 한다. 이온환사. 물에 담기지도 흙에 심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니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다. 은근 의심이 많은 나는 정말 자랄 수 있는지 눈여겨보기 위해 구입을 감행했다. 색이 변하지 않았으니 잎이 마르지 않았으니 잘 자라고 있는 것이겠지 싶은 마음을 늘 품으며 지켜봤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속담과 퍽 어울리는 이 식물은 오랜 여행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꽃이 필 준비를 한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었고 짐가방을 풀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서 느낀 그날의 희열을 잊지 못한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단 말이 이런 말이구나 생각하며
토마토와 버섯을 넣어 만든 파스타를 싹싹 긁어 먹었다. 단추고사리. 책방과 집에 둘 화분을 몇 개 구입하고 분갈이도 몇 차례 하면서 안면이 생긴 꽃집 사장님께서 못나게 자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신 화분에 심긴 식물의 이름은 단추고사리였다. 누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름을 지은 것인지 동글동글 단추를 연상케 하는 잎을 보고 있으면 동글동글한 웃음이 난다. 단추고사리가 쑥쑥 클 때마다 잔뜩 뿌듯해진 마음을 품고서 말을 건넨다. 얘야,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란다. 황칠나무. 자주 산책하는 길가에 못 보던 꽃집이 생겼다. 언제 생겼지? 혹시 내가 못 봤나? 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입장했더니 사장님께선 분갈이 중이셨고 황칠나무로 보였다. 평소 궁금했던 식물을 이렇게 만나다니 이미 구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장님은 몇 개의 나무를 보여주시며 예쁜 것으로 고르라는 말과 잎끝이 살짝 타들어간 나무는 조금 더 저렴하다는 말을 함께 건넸다. 저렴하지 않았어도 구입했으리라. 바닥에 따로 분류된 나무 중 한 그루에 나는 유독 눈이 갔다. 마음이 쓰였다. 나무를 포장하며 사장님은 줄기가 굵게 목질화되기 전이니 원하면 철사를 감아 멋진 S 모양의 수영 잡기가 가능하다 하셨다. 요즘 유행하는 구불구불 황칠나무는 그렇게 탄생하는구나. 나는 어쩐지 나무에게 못할 짓이다 싶어 거절했고 그렇게 데려온 황칠나무는 일자로 곧게 뻗은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타들어간 잎 하나 없이. 책방을 운영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책에 대한 강박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그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책은 반드시 앞표지로 시작해서 뒷표지까지 읽어내야 하는 사람이었다. 서점에서는 주로 마음이 동하는 책 한 권을 골라올 때가 많았고 어쩌다 여러 권의 책을 구입하는 날에는 손에 먼저 잡힌 하나의 책을 읽으며 나머지 책이 궁금해 죽겠다는 마음을 견뎌야 했다. 마치 지금 있는 책에 대한 대단한 예의와 의리를 지키듯이. 책방 주인이 된 후에는 단 한 권의 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형편이 못 된다. 무서운 속도로 쏟아지는 신간 속에서 책방의 결에 맞는 주된 손님의 취향을 고려한 책을 찾아내려면 결국 많이 읽는 수밖에 없으니까. 활자를 한자 한자 눈에 담으며 느릿느릿한 독서 속도를 자랑하던 나는 결국 여러 책을 동시에 읽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결과 내 곁에는 늘 책이 있다. 출퇴근길에 버스에서 읽을 자그마한 책은 가방 안에, 주된 시간을 보내는 책방 안에는 당연히 아직 다 읽지 못한 많은 책이, 베개 옆에도 책이, 때론 소파에도, 욕실에도 책이 있다. 여전히 책이 영순이 취미이지만 업이 되기도 한 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운 독서를 하고 있다. 꼭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 꼭 전부를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읽기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덮어두었다가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펼친 책들도 꽤 있다. 분명 다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책도, 읽으려고 샀다가 손이 닿지 않은 책도 존재한다. 여기선 이 책을 읽고 저쪽에선 다른 책을 꺼낸다. 오늘 나는 버스 안에서 무심코 어떤 시집을 펼쳤다가 슬픔에 휩싸인 기분을 출근 후 책방에서 읽는 어느 귀여운 그림책으로 달래주었다. 인생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소란의 끝에서 권태가 손을 흔든다. 또 다른 삶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삶이 존재할 뿐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김지은님의 빙하기와 따뜻한 빙하기 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